국내외 경기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하고 크게 다른 건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표가 혼조세였고, 그리고 연준은 올해 성장률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도까지는 그래도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보니까 4분기 대비해서 이제 6.5% 올라갈 것이고, YOY 대비해서는 2.4% 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실물 지표가 역시나 혼조세였어요. 1월 생산량이 3개월 만에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물가는 2개월 연속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2014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4월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 그때만큼 소비자 물가가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금융 완화 기조를 지금 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중앙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초에 실물 지표들이 두 자릿수 높은 실물 지표들이 두 자릿수가 높지만 코로나에 대한 기저 효과가 반영이 된 거다.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장들이 안 돌아갔고 중국의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기저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6% 이상의 경제 성장이 목표가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이제 이번 국내가 약간 조금 변동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광공업 생산이 상당폭 지금 증가가 되었고, 서비스 생산은 3개월 만에 증가세가 되었다. 전월비 대비해서 2.1%가 지금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 우리가 달러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3월 중에 미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의 이동 제한 조치, 코로나에 대한 지금 제2차 파동이라던가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동 제한 등의 연장, 그리고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 강세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4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와 글로벌 경기가 지금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약세가 되고 있다. 달러가 지금 약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요, 5월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야 또 다른 견해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미국만 보면은 그렇지 다른 나라는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되는 게 백신이니까. 그래서 백신의 접종률이라던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4분기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상승폭으로 나온 미국과 중국이 그나마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 한국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제 1분기가 나오면은 또 거기에 대한 추이를 봐야 되겠죠. 실업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은 2월 거를 제가 추가를 했어요. 2월 거 추가를 했는데 한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2월 그래도 한국이 좀 줄어든 모습이 보였죠. 미국이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노란색이 한국이고 5.4에서 4%로 감소가 되었어요. 이거는 제 추측이긴 한데 앞으로 3월이라던가 4월도 조금 더 좋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월부터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동을 했잖아요. 앞으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이동을 좀 더 제한시켜 버리면은 여기에 따른 고용률이라던가 실업률에 대한 영향도는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 동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못 믿겠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내가 잘못 썼나 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요렇게 나와 있어요. 월별로 띄었을 때는 10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4.2, 4.1 그리고 이제 12월까지는 4.6. 그쵸. 12월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죠. 그리고 1월까지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3단계의 버금가는 2.5단계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통계에 대한 오류라던가 한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애초에 제외를 하겠지만, 물론 체감하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이런 지표들을 보고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지표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지표를 보는 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확실히 이제 1월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었다가 2월부터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쓰면서 저도 의심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 맞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산업별 고용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3.7%에서 2월에는 회복된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이렇게 등락률이 있었나라고 봤더니 뭐 제조업 취업자라던가 아니면 건설업 쪽, 그러니까 고용률을 가장 단기간에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렇잖아요. 자, 오늘부터 건설 현장에 이제 노동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 건물을 지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뭐 일용직 노동자라던가 장기 근로자라던가 이런 분들을 뽑겠죠. 삽질하고 흙 나르고 시멘트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고용 동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이 무려 1.4%가 증가가 되었다. 건설업이라던가 이제 도로를 까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고용률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공공행정이라던가 국방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용률이 늘어났다.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도 한번 봐야겠죠. 수출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무역 수지가 2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수입도 늘긴 늘었는데 그 증가폭이 상이하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갔냐? 반도체, 가전, IT 제품들과 그리고 자동차 품목들,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봐야 돼요. 어느 것이 더 탄력을 받을까라고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무조건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은 무조건 가겠구나. 이건 아닙니다. 시황을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황을 먼저 보라고.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시장을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전문가들이 해놓은 그 방법들을 우리가 보고 적용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현재 백신 보급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찬물 끼얹는 부분은 있겠죠. 뭐 인도의 뭐 변이 바이러스라던가 백신이 잘 안 듣는다라던가 이런 변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가는 지금 현재 상승이 되고 있어요. 큰 폭으로 지금 수출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판매하는 것들, 뭐 IT 제품이나 자동차 품목들은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수입은 왜 늘었느냐라고 봤더니 철광석 등과 같은 1차 상품의 수입이 더 늘어났대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철광석 부분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물량을 일단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내에서는 풀로 가동을 해야 돼요. 직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를 수입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100개를 수입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부분은 무역 수지가 지금 42억 달러가 나온다. 이 격차가 42억 달러가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 여기 수출입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월에 눈여겨볼 만한 게 석유화학이에요. 쇼티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죠. 석유화학은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반도체도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자동차도 지금 현재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무선통신도 마찬가지예요. 무선통신도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도체 수급의 차질,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높은 SUV라던가 그리고 친환경 차가 수출 비중을 지금 현재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리고 EU의 수출이 지금 현재 호조세고요. 3개월 연속 지금 현재는 증가세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시장 회복에 따른 OLED에 대한 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요는 회복 중이지만 수출 단가 하락 전환이 되었어요. OLED를 지금 내가 10개밖에 못 만들어. 그런데 11개를 만들기 위해서, 2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증설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증설을 하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해요. 내가 이거 돈 투자 세게 박아가지고 이 증설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이거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반도체가 작년 3분기부터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LCD 관련 사업이 재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출이
6개월 만에 감소가 되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그리고 플래그십 제품 가격의 경쟁력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었고, 고성능 중저가 제품의 확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힘입어서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눈여겨봤던 석유 화학 부분입니다. 석유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가 반등이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포장재라던가 이런 부분,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그리고 가전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합성 수지의 수요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료용 합성 고무 수요가 증가가 되었죠. 그러니까 뭐 일회용 장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회용 용품이라던가,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는 여러 번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코로나 환자라던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합성수지라던가 이런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폭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서버용 메모리 재고 축적이 본격화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더 많이 아시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9월에 뭐 없앤다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기사를 살짝 보니까 고액의 체납자들을 세금 내놔라 했는데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회수를 해버렸대요. 대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다 라고 한 부분을 압류를 했다라는 거죠. 이 압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압류를 해가지고 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세금을 주는 체납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이거를 재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체납을 했구나. 그쵸? QQ 행복님도 보셨죠? 예, 저도 아까 전에 방금 봤거든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9월에 바로 삭제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것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일어날 것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열풍은 앞으로도 더 계속 될 것이고, 반도체는 앞으로 더 쇼티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제가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일단 적어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밀어주잖아요. 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때문인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현상은 앞으로도 더 계속 될 것이다. 경제산업 동향에서 이번에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부록에 이게 나왔어요. 차량용 반도체. 일단 뭐냐? 주행 및 탑승자의 안전한 상황을 위해서 정보를 감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여서 차량을 제어하는 그런 반도체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2020년에서 2026년 동안에, 그러니까 근 6년간의 10% 성장이 예상이 될 것이래요. 자, 여기에 이제 주요 사업자들은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기업이고요. 지배적 사업자는 없어요. 주요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제 수요의 빠른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재고가 점차적으로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산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5G라던가 가전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했죠. 5G라던가 가전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대비해서 차량용 반도체는 발주에 대한 대응을 못했던 거예요. 이거 많이 안 나왔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의외로 지금 회복이 그만큼 빨리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부족은 최소 2021년도 3분기 후에나 완화가 될 것이다. 한국 팹리스 기업은 완성차 기업의 부품 공급사 다변화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 리뷰가 나왔습니다.